근데 저 계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중 전쟁은 실제로 그걸 결정하는 건 미국의 국내 여론입니다. 이 국내 여론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뭘 주장하냐? 이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그 다음에 중국 길들이기와 자유화가 미국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전쟁, 중국에 대한 이 위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가 바로 트럼프고 그것을 담당하는 정치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스토리예요. 반면 트럼프 진영은 요새 이렇게 글을 쭉 보면 결국 이거예요. 소비자가 많이 손해본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페드 같은 데서 이제 냉정하게 계산한 거 보면 가구당 한 년 800달러 손해본다. 근데 유가 내려간 걸로 충분히 그 사실 커버돼요. 유가가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제 큰 걸 타고 또 오래 달리니까 유가가 조금만 빠져도 연 800달러는 바로 커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올라가면 연 800달러 커버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800달러 손해보는 건 맞으니까 저걸 막 떠들면 사람들이 체감 온도가 자꾸 불편해진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수출업자 특히 농민들 이게 트럼프 지지 세력이란 말이에요. 아이오와 같은데 여기 고통을 홍보한다고요. 콩 하는 농장주가 지금 콩도 안 팔려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뭐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 타격이 가해진다고요. 이 체감 온도가 그렇게 가해지잖아요. 쟤들이 미디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CNN 무슨 뭐 MSNBC 뭐 이런 것들 뭐 많잖아요. 쟤들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밟아버리면은 타격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애플 등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이제 고통이 뭐 이렇다. 월마트가 이렇게 고통 겪고 있다. 애플이 이렇게 고통 겪고 있다. 뭐가 이렇게 고통 겪고 있다. 이거 계속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무슨 예를 들면 미 상공회의소 국제파트 책임자가 최근에 트럼프한테 어필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IT 기업 협회장이 트럼프한테 어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그런 걸 계속 보도를 하면 트럼프가 비즈니스 쪽의 요구도 안 들어, 뭐 농민의 요구도 안 들어, 일반 소비자의 고통도 외면해. 이제 이렇게 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반 트럼프 진영이 목표점은 어디냐? 미중 전쟁 중지가 목표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진영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미중 전쟁 중지하게 되면 이건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하다고요. 그 전기가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지. 북한 접수 해방이에요. 극적인 전기가 필요한 게. 야, 이게 지금 달러로 환산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우리가 들어가서 까고 보니까 이거 2,500만 명을 수용한 아우슈비츠네. 아니 남한 사람들 봐봐. 평균 수명이 70세를 훌쩍 넘었고 자라나는 세대 체격이 네덜란드 애들한테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 쪽 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체격이 크거든요. 평균 신장 크고 오리지널 게르만 육박할 정도로 저렇게 체격들 좋고 늘씬늘씬하고 뼈 굵어. 그런데 여기 봐. 여기 뭐 장총을 맸는데 장총이 땅에 끌릴 정도야. 나이가 40이 되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 되네. 류마티스에 뭐 관절염에 뭐해. 어렸을 때 못 먹어서 두뇌 발달도 약하네. 야, 이게 같은 민족이었어? 옛날엔 이 사람들이 더 훤칠하고 더 크고 건장했다는데?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다 까고 뭐 까고 그 흉악한 거 까고 미이라 까고 다 까버리면 야, 미중전쟁이라는 게 저런 거를 바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전쟁이구나 하고 미국인들이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희한한 고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접수 평정하려면 중국이 안 개겨야 되거든. 중국이 개입을 안 해야 되고요. 군사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미국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이게 숨가쁜 이제 그 카드 말하자면 포카로 치면 오링판이에요. 판돈 다 끌어놓고 된 거라고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김일성 영생교가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트럼프가 이끌은 반중 진영이 미국의 보수혁명과 함께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이 판돈이 다 걸린 게임이에요 이게.
살벌한 게임입니다. 인류의 명운이 걸린 복합판이 펼쳐진 거예요. 문명의 운명과 인류의 명운이 걸린 복합판이 펼쳐진 거예요. 행복하시죠? 그 복합판에 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칩으로 들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명을 우리가 담담하면서도 슬기롭고 그리고 잘 감당하면 이 한국 사람들 남북한 다 털어서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의 그 운명이 펼쳐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중 전쟁이 결국은 미국 국내 여론을 둘러싼 전쟁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몇 달 전부터 확실히 감지를 해서 이제 여론전을 위한 여러 개 준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티브 배넌이 준비한 영화죠. 9월 달에 개봉을 합니다. 1시간짜리 영화고요. 다큐멘터리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based on true stories죠.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에 기반한 영화. 며칠 전에 스티브 배넌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배넌 말이 이런 식이에요. 그 예를 들면 캐나다나 이런 데서 그 화웨이 그 딸인가 누구 체포했을 때 그 서류들 이런 거 까보면 2007년부터 미국 수사기관이 화웨이 문제 있다 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12년 만에 이렇게 된 거냐. 오바마는 그동안 뭐해 쳐 자빠지고 있었는 거냐. 이 반역적 국가를 배신한 반역그룹 이 수구 기득권 개꼴통들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인터뷰에서 이 영화 제목은 붉은 용의 발톱이라는 뜻의 Claws of the Red Dragon입니다. 1시간 정도짜리고 아마 이게 뭐 배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같은 데가 뭐 정치 색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제 그 저거를 받으면 그 배급망에 끼어들면 이제 보기가 편하겠죠. 이 스티브 배넌 말은 이런 식이에요. Radical totalitarian cadr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해방군을 이끄는 급진 전체주의 간부들 이런 용어를 막 써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난 3월, 2월 말에 가서 그 CPEC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전체주의 반동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사교고, 남한에 대해서는 유사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미국 청중이나 또 그때 이제 그 토론을 이끌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그 용어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그로부터 5개월 지난 지금 이제 8월 말 아닙니까? 6개월 지난. 그런데 배넌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기회 날 때마다 radical 급진 전체주의 totalitarian cadre 그러면 이제 그 간부란 소리죠. cadre of 그러니까 영어 불어에서 온 거죠. 영어로 그냥 잘못 읽으면 카더죠. 카더 CADER radical totalitarian cadre of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이런 용어들을 그냥 막 쏟아낸다고요. 이 급진 전체주의 간부들이 이끌어가는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은 하나의 거대한 마피아이며 갱스터 그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방 세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협이다. existential threat요. 실존적 위협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테크놀로지 암, 기술 부대다. 그리고 이것은 화웨이는 이제껏 존재한 바 없는 the greatest stability threat, 안보 위협이다. 이 모든 위험이 미국의 자본과 기술과 시장에 의해 만들어지고 증폭되어 왔다. 즉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자, 중국이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이런 악마적 힘을 가지게 됐나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미국에 넋 빠진 월스트리트 머니가 들어갔고 미국에 넋 빠진 기업들이 들어갔고 미국에 넋 빠진 수구 기득권 개꼴통들이 도와줘서 이런 악마적 힘을 비축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더러 미중 전쟁을 그만두라고 떠드는 저 CNN, 뉴욕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이것들은 미국의 미국의 장기적 국익을 배신하는 반역적 수구 개꼴통 딥스테이트 음모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프레이밍에서 들이받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요한 메뉴인데 이제 그 명분과 이제 뭐라 그럴까 담론을 둘러싼 전선의 주요한 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확 화약을 쟁여줘 버리는 게 뭐냐면 한반도의 급변사태, 북한 급변사태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지금 사실은 긴장도가 높아져 가서 요새 잠도 잘 안 오고 가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수면제를 좀 먹어야 되나. 전 수면제 조금만 먹어도 자거든요. 한 6mg 이렇게 먹어도 잡니다. 잘 잡니다. 근데 먹기 싫어서 그것만 먹어도 다음날 좀 멍해서 그냥 이제 좀 마음을 좀 단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전쟁, 아까 문재인 권력을 규정한 6대 변수 중에 이제 미중 전쟁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관계 및 북한 내부 사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듯이 이제 북한이 뭐 최근 뭐 단거리 무슨 발사체니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 뭐 신형 장사포니 뭐 이거 연이어서 발사를 하고 있고 드디어는 25일 날 조선중앙TV에서 바닷길을 걸으며 초대형 방사포 발사장으로 몸소 가시고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저런 사진을 뻥 낸 거예요. 아니 수영반스 입고 좀 멋있게 그래도 자맥질이라도 좀 하면서 가지. 저게 무슨 조식이래요. 저게 25일 조선중앙TV에 방영이 된 장면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숲을 헤치면서 가시는 분. 그래서 이제 바닷가인지 뭐 산기슭인지 거기 막 억새 자란 거 막 갈대 자란 거 헤치고 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별쇼를 다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연이은 발사가 이게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너무 태평한 말인지 몰라도 우리들 겁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한국에는 딱 두 유형 아니에요. 열받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 쏴봐 임마 쏴봐 너희 다 뒤지니까 쏴봐. 열받아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든 말든 그냥 하면은 너희 놈들 진짜 손봐야겠는데 하고 더 열받을 뿐이고 열 안 받아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바스러운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제가 저기 그 40대 초반에 사람들 그 밥 먹을 때 지들끼리 하는 얘기 그 몇 달 전에 딱 3달 전인가 4달 전인가 듣고서 이 사람들이 이 사고 방식이구나 했어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옮길게요. 문재인이가 나라는 말아먹었는데 문재인이 때문에 전쟁은 안 났잖아. 다시 말해서 열 안 받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 문재인이가 대통령인데 뭐 니들 뭐 미국 상대로 좀 쏘는 거지 뭐 우리랑 상관 있어 하고 태평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막 날려도 남쪽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겨냥하고 날리는 거냐 이거요. 내부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 팔아먹고 튈 거 아니야. 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강성대국 미제와 다이다이 맞짱 뜰 수 있는 존엄성을 가진 조선인민공화국의 실제적 최고 지도자로서 내가 여전히 건재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간부들은요. 제가 아주 극비에 오는 소식통을 하나 들었는데 요새 중간 간부들이 쉬쉬하면서 김정은이 저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한대요. 잡아 죽여야 된다. 제가 들은 용어 그대로예요. 김정은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이반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먹이사슬 구조거든요. 마피아. 그런데 이게 다 막히니까 경제봉쇄로 막히니까 뜯어먹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급이 보장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옛날부터 암시장에 나가서 마누라에서부터 온 식구가 다 그 주변에서 뛰면서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은 어디서 썩음썩음 썩어가는 트럭 하나 구해가지고 그 이제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뇌물 바치고 공장에 등록시키고 그 트럭을 그 다음에 또 뇌물 바치고 자기를 그 공장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뇌물 바치고 그거 끌고 나와서 이제 운송업 하죠. 그게 북한의 운수업이에요. 공식적으로 사장님은 운수업체 사장, 그러니까 개인 용달 사업자는 공식적으로 공장의 직원이고 그 개인 용달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트럭은 공식적으로 기업 자산이고 그 개인 용달 사업자의 근무는 공식적으로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업무를 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지. 그런 거를 차라리 했으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자생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요. 근데 뜯어먹는 놈들은 그런 거기서부터 다 먹이사슬로 먹는 방식이잖아. 근데 먹이사슬에서 꼬이는 그 돈이 저기 뭐야 그 뭐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줄어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불만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0월 1일부터 아마 세계은행망에서 퇴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그 브링크법, 그러니까 Banking Restruction Involving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뱅킹, 은행 서비스 제한법이죠. 다시 말하자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그게 뭐 정상거래든 뭐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대금 왔다 갔다 한 송금 거래든 무슨 정기예금 입금 거래든 혹은 정기예금 출금 거래든 뭐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다예요. 그럼 세계은행망으로부터 퇴출이라고 저게. 저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북한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다른 데랑 거래하지 않는, 다른 데랑은 전부 현금 거래만 하는 그러한 새마을 금고보다도 못한 그런 데만 북한과 거래할 수 있을 뿐이지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되냐? 10월 1일부터 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회계연도 2020년에 국방수권법안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방수권법안을 NDAA라 그래요. 거기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근데 회계연도 2020이 미국 같으면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것까지 발효되고 그러면 이제 쟤들은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숨통이 요렇게 이제 몰리는 상태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기가 숨통에 몰리면 여기에 간첩 종북 친북은 어떨까요? 무지하게 동요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동요하게 돼요, 이게.